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시 기금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시가 운용 중인 각종 기금들입니다. 모두 18개의 기금을 운용 중인데요. 이 중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 기금이 10개, 나머지는 조례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입니다. 일반 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반 예산보다 기금이 쓰기에 훨씬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기금을 설치한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시엔 2조 원에 달하는 각종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중엔 활용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무려 10년간이나 쌓아둔 채 잠자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실태를 보도합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을숙도 체육공원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고 한쪽에 풋살장도 있습니다. 원래 미니 축구장이었는데 이렇게 풋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조잔디고 하여튼 우리가 활동하기에 넓고 일단 풍경 좋고. 풋살장으로 개조하는 데 든 비용은 부산시가 지원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부산시가 사구청에 이 돈을 지원하면서 체육진흥기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기에 쓴 체육진흥기금이 2008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첫 지출이었습니다. 부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적립금은 483억 6천여만 원. 전국 시도 중 서울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된 2001년 이후 18년간 기금 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까지 35억 원, 한 해 평균 4억 4천만 원씩 꾸준히 부산 지역 체육활동에 지원되다가 2009년부터는 갑자기 지출이 뚝 끊어집니다. 겨우 지난해 풋살장 조성 지원에 쓴 2억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올해는 다시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10년 넘도록 휴면 기금으로 돈만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한 500억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적립을 한 이후에 이제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사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500억 원 적립 목표는 그동안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2013년까지 달성한다 했다가 나중엔 2018년으로 바뀌더니 3년 전부터는 이마저 사라집니다. 더욱이 적립금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도 2005년 이후 15년간 부산시는 단 한 푼의 출연금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불어나 500억 원이 될 때까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기금 운용을 하는 사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들이 나오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70억 원이 적립돼 있지만 2007년 설치 이후 해마다 위원회 위원 수당만 지출됐을 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한 해 3, 40억 원씩 지출되는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기금은 3년 전 100억 원 넘게 적립돼 있다. 올해 말엔 10분의 1로 줄어 고갈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부산시장 관사 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시장 관사가 과거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이번 민선 7기인 만큼 관사의 활용 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장 관사가 생긴 건 제5공화국 군부독재 시절이었던 1984년.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 대통령이 오시면 숙박하실 수 있는 시장 관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 명목은 시장 관사지만 전두환의 지시로 세워진 남쪽의 청와대로 공간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이런 이유로 관사는 폐지됩니다. 부산 민속관으로 모습을 바꿔 3년여 동안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된 겁니다. 화려의 극치 속에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온 부산지방청와대가 시민의 날에 맞춰 민속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구시대의 특권과 결별한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외입니다. 이것이 민속박물관으로서 이렇게 개관할 줄은 생각 안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부산을 위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공언했던 오고돈 시장이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관사를 비워주고 관사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던 걸 좀 내려놓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오픈해서 쓸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원점부터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관사에 들어간 예산의 세부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냥 통으로 관리 운영비 이렇게 하면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세세한 항목들을 적시해서 공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사를 진정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30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 관사에 대한 시정 질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오늘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르노 삼성차 사장이 부산시와 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사회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 삼성차 사장이 허용도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오고돈 부산시장과 만난 도미닉 사장은 지역 상공계에도 르노 삼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Domestic market, RSM has invested a lot of money and will continue to invest a lot of money. Domestic market of Korea is key market for Renault. 지역 협력업체들은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임단협을 마무리해서 수출 물량을 좀 확보를 해서 협력업체의 경영에 좀 도움이 되고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협력업체의 바람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임단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했지만 오늘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을 넘기고 있는 르노 삼성의 임단협 협상은 이번 주 27차 교섭이 재개됩니다. 사측이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며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들의 존폐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 상공계가 그 어느 때보다 르노 삼성차의 노사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했는데요. 부산시가 시장 권한과 공공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다시 통과시킬 계획인데 결국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사나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보수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장 권한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 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시의회는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 때 이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정말 이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제동을 거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자기 밖으로 뺏기기 싫어서 제동을 거는 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통과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이 조례에 대해 거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이어질 수순은 법적 소송뿐입니다. 부산시는 조례안 무효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례를 두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의 조례 거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공공기관의 어떤 공익성 정대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어떤 발행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기관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1억 4천만 원 정도. 부산시는 연봉의 상한을 둘 경우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역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구청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한 업체가 직원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유령 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무려 10년 넘게 반복돼 왔는데요.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수영구의 폐기물 수거 업체.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0여 년 동안 이 두 업체가 도맡아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영구는 이 업체에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인건비 수십억 원이 줄줄 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환경 미화수를 허위로 등재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미화원들이 지급돼야 될 임금 등을 횡령한 것입니다. 업체 대표 47살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해마다 직원 수를 부풀려 구청에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A씨의 친구와 가족, 조기 축구회 회원까지 포함됐는데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35억 원은 모두 A씨 일당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감시망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수영구는 지역 내 폐기물 양 등을 측정한 결과로 예상 필요 인력을 산출한 뒤 폐기물 수거업체에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유령 직원을 동원해 10년 넘게 인건비를 몰래 빼돌렸고 구청은 제대로 된 현장 실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업체 이제 벌칙 조항이다 보니까 관리 감독장으로 좀 강화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계약서를 많이 보완한 상태고. 수영구뿐 아니라 남구와 금정구 등에서도 똑같은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구청이 직접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비용 문제로 민간 위탁을 포기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이달 초 발생한 운봉산 화재와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민 6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15분쯤 운봉산 3부 능선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서 농사 폐기물을 모아 태우던 중 주변 나무에 옮겨 붙게 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불은 건조주의보 속에 임야 20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18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선거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총선 여론전에 대비해 기존 박성현, 이현 공동대변인 외에 부대변인 5명을 새롭게 선임해 대변인단을 강화했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부대변인들은 금정고의회 조준영 의원을 비롯해 부산 기초의회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오늘 총선 공약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부산 총선 공약 어젠다와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세연 시당위원장 겸 총선 공약 준비위원장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6개국의 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부산시청과 아세안문화원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아리올라 필리핀 외교부 차관과 르까읒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산시청에서 오고돈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창사 60주년을 맞은 부산 MBC가 수영구청과 함께 기념쌀 전부를 저소득층 가구에 기증했습니다. 부산 MBC와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오늘 오후 수영구 밀락동 부산 MBC 사옥에서 쌀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강 구청장은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쌀 50여 포를 수영구 각 동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했습니다.